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단타 종목을 추천하여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장중 실시간 방송에 직접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대장주죠. 시즌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키트 대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약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염성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 빠른 확진자를 확인해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개별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진단키트에 대한 중요성은 코로나19 발발 직후부터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883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만 7,320명으로 조사가 된 상황이고요. 일주일 평균으로는 하루에 7만 3,094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온 셈이고, 이는 앞선 2주일 평균에 비교해서 39%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도가 약 800만 명, 브라질이 550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4,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망자는 11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각 나라별로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방역 조치를 하면서 전염성이 있는 이 질병에 대한 확진자치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고강도 방역 조치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단계별로 격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죽어 나갔죠. 뭐 정부 지원금이다 하면서 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직접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험하니까 뭐 장사를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식인데, 이러면은 뭐 당장 뭐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먹고 삽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초기 방역에 비교적 성공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100여 명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 막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유지 및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서구권입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식당 운영 제한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역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봉쇄 조치 카드도 다시금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 정서상 이럴 때는 또 국민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즘 뭐 밖에 보시면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서구권 쪽에서는 인식이 이렇습니다. 전염병 좀 돈다고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 이 나약한 녀석. 제가 뭐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인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다행히 코로나19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한 2, 3% 정도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확진자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과거에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을 시켰던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겨울철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형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는 거죠. 바이러스 변형으로 인해서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기존에 백신 자체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변형된 바이러스에는 먹히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진단 기업들과 비교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의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다라는 점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리스크가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작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는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코로나19가 최초로 불거졌던 이 3월경부터 해서 이제 초기의 주가 상승이 약 10만원 전후로 약 3배가량 주가가 올라서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확산세는 비교적 약했고
국내 경우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인해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자 일회성 테마로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횡보성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유지 및 확대가 되면서 7월 이 시점부터 8월 10일까지 최고점을 찍는 구간까지 약 한 달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지금 대부분 시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최근에 나온 이후 지지력이 발휘가 되는 27만 5천원 선을 좀 중심으로 진입을 좀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최근 박스권 해당 구간쯤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이후 추가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진단키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제는 결국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강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이제 상황이 겹치면서 트윈데믹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젠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코로나19용이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를 전반적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종합 진단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진단키트 소비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조금 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죠. 코로나 사태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오히려 치사율이 높기라도 했으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정부 차원에서 좀 방역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서 최소한 좀 확진자를 좀 빠르게 줄여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치사율이 그리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각 나라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왜냐면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유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어쩌면 더욱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가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최근 해당 구간 24만 3천원 구간을 이제 하방으로 박스권 자체를 조금 이제 줄여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테마 성향 자체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구간은 크게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황이 맞물릴 경우에는 반대로 더없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권에서의 움직임을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반복적인 조정세에서 이 해당하는 가격권을 계속 터치하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이 발휘가 된다면은 훨씬 더 이 단순 기술적인 지지력이 조금 더 심리적인 지지력의 또 요인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대감으로 끌고 오면서 그로 인한 상승이 좀 과도하게 컸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야기시킨 상황이 해소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에서 오히려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욱 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이 세계 주요 제약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 좀 임박 자체는 한 상황이지만 이게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2022년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인구의 일부분만 백신 접종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치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물론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품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3월에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미 거품은 끼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미 거품은 여기서 충분히 끼어온 상황이에요. 기대감으로 인한 선방향은 이미 적용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증시 특성상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이슈로 인한 이 테마로 인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러한 테마가 소멸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나 훨씬 더 심해지면은 이러한 테마주들의 급등세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7월에 나왔던 급등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을 좀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는 시제는 더욱더 여지없이 더욱더 이런 흐름을 더욱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조정이나 이슈에 따라 하방으로 움직임을 주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는 두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추가 하방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긴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통해서 조금 효율을 보셔야 되는 그런 테마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움직이 나오고 있고 테마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니까 좀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들 그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그런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 대응 및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 한번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